통장에 돈 좀 들어왔으면.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뉴스 확인하신 분들 많으시죠? 기다리던 전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25만원 선불카드, 이번에도 결국 빠졌습니다. 솔직히 좀 허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억 넘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원금 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 딱 하나입니다. 알고 신청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확정된 산불 피해 지역, 피해 복구 지원금과 편성된 민생지원금이 사용되는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조건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서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지 가장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니 이번에도 놓치면 그냥 또 남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추경 확정됐다, 역대급 예산이 통과됐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신청할 수 있느냐?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산불 피해로 주택이 전소된 분들 중 일부는 실제로 1억 3천만 원 이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정부 공식 발표 기준이고 주택 복구비, 생계비, 임시거처 비용, 복구 인프라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2025년 봄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둘째, 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셋째, 실제로 피해 입은 물건이나 건물, 주거지가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피해 확인은 산불 피해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의 재난관리과에 문의하면 사진, 현장 기록, 이장님 진술 등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자가주택이 아니라 전세, 월세인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복구비는 집주인 몫이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거처 비용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0만 원 이상, 2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책정될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 반드시 문의해보세요. 마을 창고나 마을회관이 불탔는데 이건 개인이 신청 못하죠? 아닙니다. 마을 창고, 마을회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은 개인 복구뿐 아니라 마을 단위 재생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장님과 함께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공동시설, 농로, 수도, 창고 집기류 등 공공자산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급됩니다. 이건 오히려 단체로 신청하면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장님이 한번 움직이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추경은 5월 1일 국회에서 확정됐고 현재 국무회의 및 각 부처 예산 배정 중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고가 나오는 시점은 6월 초에서 중순 예상입니다. 지금 주민센터나 시청에 전화해 산불 피해 복구 신청은 언제부터예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시작 준비가 된 겁니다. 공고는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요즘은 문자 알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건가요? 답은 아니요.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입니다. 신청 현장 실사 지자체 심사보상금 산정 지급. 이 과정을 거치며 빠르면 3주 4주, 보통은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피해가 크고 시급한 경우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추후 보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등본, 산불 피해 사진, 피해 확인서, 임시거처 내역. 기본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이 클수록 서류가 꼼꼼하게 요구되며 현장 조사도 반드시 동반됩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할인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한테 상품권 뿌린다던데 진짜 우리 가게에도 손님 몰릴 수 있을까요? 나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은 해당 안 되나요?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번 2025년 추경에서는 정부가 4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할인 쿠폰 뿌리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우리 가게 매출로 이어지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내 가게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상품권이 뭐길래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사는 사람이
10만원짜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면 성남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이걸 10% 할인된 가격에 팝니다.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살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정가 10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이득이고 가맹점은 매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 바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품권 가맹점 등록입니다. 제로페이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의 경우 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등록된 분들은 따로 할 게 없어요. 단, 신규 사업자나 아직 등록 안 된 점포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등록하셔야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줄 테니 알아서 오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손님이 와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커피숍, 떡볶이집, 분식 프랜차이즈라도 본인이 사장이고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면 지역 사랑 상품권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지자체 경제과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추경이 통과된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예산은 현재 각 지자체로 배정되는 중이며 6월 초부터 상품권 판매 확대와 가맹점 등록 안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6월 중순에서 7월 초 집중 판매 전략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가맹점 등록하고 상품권 쓰는 손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이죠. 상품권 지원은 소비자 유도형 간접 지원이지만 실제 효과는 직접 지원 못지않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상품권 유입 시 매출이 10에서 18%가량 증가했고 평균 구매 단가도 15% 이상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이 확대돼 젊은 세대 소비자도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지역 전체 매출의 상승, 세금 혜택 확대, 다시 지역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소상공인 가맹점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김밥집, 평소엔 점심시간 한 타임만 손님이 북적였는데 상품권 유입 이후 저녁에도 단골이 생기고 지역 아파트 주민들 대상 할인 이벤트도 같이 하면서 월 매출이 240만원 이상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분도 초반엔 등록 안 하셨다가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로 뒤늦게 가맹점 등록하고 매출이 실제로 늘어난 사례입니다. 상품권 외에도 다른 소상공인 지원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복구비 지원도 포함됐고 공공조달 참여 확대, 즉 나라장터, 납품 문턱도 낮췄습니다. 인쇄소, 문구점, 식자재 업체 등은 공공기관 납품에 도전해볼 기회가 열린 거죠.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나 중소기업 유통센터 교육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민생지원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실생활에 진짜로 도움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더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받는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데 장학금은 그대로 아닌가요? 그동안 이런 불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상한 자체를 자동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에서 3분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았다면 올해는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최대 7%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잘하면 등록금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구간 기준일이 5월 기준이라는 점, 즉 지금 소득 관련 서류 정리해두면 2학기 신청 때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민 지원입니다. 비료가, 사료가, 농기계 수리비까지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하나는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금입니다. 농협이나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기존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량 확보도 이미 진행 중이고 신청은 지역 농업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입니다. 이건 소비자에게도 좋고 농민에게는 판매 기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로컬 푸드 매장에서 할인 쿠폰을 적용해 농산물을 사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처럼 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최대 20%까지 갈 수 있으며 참여 업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 지자체 농업과 공고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체불임금 문제입니다. 일하다 돈 못 받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장 도망가고 연락도 안 되는데요. 이런 사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체불임금 대지급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연간 11만 5천 명에게만 지급 가능했지만 이제는 18만 9천 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체불 금액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가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장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정말 급한 분들은 2, 3주 안에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근무했던 기록이 있어야 하며 통장 이체 내역, 문자, 근로계약서, 녹취, CCTV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6개월 이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산불 피해 복구로는 최대 1억 원 이상의 주택 복구비, 소상공인은 4천억 규모의 상품권 수혜 가맹점 등록, 민생지원으로는 등록금 상한 인상, 비료보조, 체불임금 선지급까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정보TV는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도 진짜 내 생활에 직접 도움되는 내용만 쉽게, 정확하게, 따뜻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핫한 복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